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흘러갑니다. My Money.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깐깐한 NPTI 검사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보고 이민규 본부장님과 함께 솔루션 그리고 숙제까지 받아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어떤 자산이 과연 나의 성향에 맞을까?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어떻게 돈을 불려 나가야 할까? 그 솔루션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본부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본부장님과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솔루션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QR코드인데요. 먼저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인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서 직접 방송 시간에 함께 검사해보고 솔루션도 직접 드리고 있고요. 만약 나는 방송 출연이 목소리일지라도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잘 스캔하시면요. 이 NPTI 검사 그리고 MSIG 검사를 스스로 직접 해볼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경제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사실 이제 적금의 시대가 다시 왔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떠한 기사들을 보니까요. 지금 4대 은행, 주요 은행에서도 7, 8%대 적금이 적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상품이.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우대금리를 포함한 괜찮은 적금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이 특판금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뭐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거나 네. 뭐 상황이 또 안 좋거나 또 은행에서도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특판금리를 조금 내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살펴보면요. 네. 한 은행에서는 29세 어떤 이하에 대한 또 우대 금리, 그다음에 뭐 또 20대 이게 네, 또 알뜰폰에 대한 또 우대 금리, 또 이번에 한 통신사의 그런 사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해당해서 또 그런 거 관련한 또 이슈 메이킹을 통한 또 적금 가입에 대한 우대 금리가 또 있고요. 또 다른 은행에서는 이제 자녀 2인 이상 그리고 기혼자에 대한 어떤 아이가 많은 네. 경우에 또 우대를 해주는 또 상품이 또 있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이제 또 이 소상공인,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우대 금리 적금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 상황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어떤 은행의 취지도 있고 또 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신사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던 해당 통신사의 알뜰폰을 사용하면 이 적금을 들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은행에서 또 그런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프로야구의 어떤 그런 성적과도 연계해서 만기 때 네. 뭐 한 구단이 우승하게 되면 또 예, 그때 예. 더 우대 금리를 준다 뭐 그런 재밌는 적금들도 네, 많이 그런 있습니다. 재밌는 상품들이 있었죠. 뭐 이러한 악재성 이슈가 있었던 뭐 알뜰폰 적금 이런 부분은 시청자님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20대를 위한 특판 적금 또는 두 자녀 이상 있는 분들을 위한 적금 또 소상공인을 위한 특판 상품 등도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적금이 7%에서 8% 정도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높은 상품은 잘 나오지 않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셔도 뭐 우대 금리, 뭐 특판 금리 이런 걸 검색할 때 사실 7, 8%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 10%, 12%까지도 있는데 네. 그 우대 금리의 조건을 맞추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좀 쉽지가 충족하기 힘들죠. 않고요. 또 와, 7, 8%만 100만 원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뭐 실제로 뭐 30만 원이라든지 맞아요. 20만 원이라든지 한도가 좀 있는. 맞아요. 저도 작년에 적금을 가입하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10%인가 나오는 거예요. 와, 여유자금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한도가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네, 많이 아쉬웠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우대금리 조건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또 대부분의 조건이 이 만기 때까지 잘 유지했었을 때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조건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금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작거나 이율도 아주 많이 높지는 않은 상품도 많아서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힘드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아유, 애게?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요만큼씩 저축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으로 아예 안 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금은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소액이라도 들어놓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뭐 소비하거나 다 할 거 하고 자투리로 남으면 그냥 해볼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현금 흐름, 돈의 흐름이라고 해서 내가 급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여를 받은 다음에 네. 쓰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저축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실 정답은 저축하는 게 먼저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급여 날과 이 금융상품들에게 자동이체되는 그 날을 최대한 일치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카드값이 빠져나가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이체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강제저축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0을 버는데 반은 쓰고 반은 모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다 남은 150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아하, 150을 먼저? 빼놓고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강제저축인데 네. 요즘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다양한 투자성 상품들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게 또 좋다라고 여겨지지만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에이 또 괜히 했네. 아 이거 괜히 해가지고 적금이나 될 걸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쪽으로 회귀하는 존재다 보니까 항상 그 안전자산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걸로 인해서 재테크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 것을 또 여러 번 경험하셔서도 제자리로 되돌아오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안전한 자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적금도 저축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돈은 빼놓고 좀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달이 남는 돈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금액들, 소액이어도 파킹 통장에 그냥 넣어두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저축도 적금도 많이 좀 상품을 찾아보실수록 괜찮은 상품이 또 많더라고요. 특판 같은 것도 잘 이용하셔서 보탬이 되도록 포트폴리오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렌드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시청자 전화 연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직접 체크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부장님과 전화 연결하듯이 나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방송 시간에 또 연결해서 상담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검사는 해보고 싶은데 방송 출연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아래에 나가고 있죠. 이 QR 스캔하시면 검사 링크 나타나니까요. 직접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남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저 27살입니다. 27살 처음으로 20대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설레네요. 20대 감성으로 갑자기 또 돌아간 것 같아서 설렙니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 닉네임은 뭘로 하시겠어요?
유명해로 하겠습니다. 유명해. 오. 닉네임들에서 약간 성격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혹시 직업이 유명한 직업인가요? 시청자님? 저는 싱어송라이터 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 와. 네.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오.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되셨어요? 원래 10대 때는 그냥 공부만 계속 하다가 네. 지금 노래를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20살 때부터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년 차 싱어송라이터이시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굉장히 그러면 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이나 프리랜서일수록 이렇게 자기 성향을 파악하고 지갑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20대니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이제 소비나 투자 습관이나 뭐 돈을 버는 이러한 금융 쪽에서의 고민은 뭔가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데요. 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계부 정리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돈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그런 것이 세세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이제 9 to 6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지출하는 금액이나 뭐 밥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사람 만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서 돈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유명해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실례지만 저희가 검사를 위해서 연봉 수준 뭐 대충이라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적어 놓거나 본인의 수입 수준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저 연봉 한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유명해님? 그런가요? 네. 나이와 직업에 비해서 많이 배고픈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만족하는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야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지금 월 평균적으로 250 정도 되고 있는데 네. 한 500 정도 되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500 정도는 좀 꾸준히 벌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가 있으세요? 다른 목표는 앨범적인 개수를 많이 늘려간 발표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정도. 네. 그리고요. 그리고 월에 좀 저축하는 돈이 점점 더 늘려가고 싶다라는 정도. 지금은 저축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유명해님? 네, 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 200에서 30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에서 300 정도. 다른 주식이나 뭐 주택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근데 사실 이 월 500 정도 뭐 꾸준히 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그래도 있으신 편이고 꿈에 관한 것도 그래도 앨범을 뭐 많이 20장은 내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예 목표가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돈을 모으는 건 한 달 한 달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뭐 앨범 많이 내기 같은 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좀 검사로 해결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일단 기본 검사에서는 사실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네. 본 검사해 보시면 이 마인드세트에 뭐 꿈 목표라든지 아.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플러스 그 이외에 이 사례자님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본 검사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본 검사에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기본 검사를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는 게 기본 검사에서 어느 정도 잡고 그거를 기반으로 올라갔을 때 본 검사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런 분처럼 20대 그리고 꿈과 희망과 목표가 많은 분들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제 건축 20대를 보내오셨으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꿈을 먹고 사는 직업일수록 이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꿈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우리 유명혜님께? 아, 유명희님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히려 검사부터. 네, 하다 보면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질문이 많아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이 듭니다. 네. 가보시죠. 네, 바로 제가 정보들은 다 입력을 해놨고요. 바로 문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희님 제가 질문을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을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또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성실하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되게 예의 바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은 생각도 사실은 들긴 네. 하거든요. 공부 잘하셨나요, 유명혜님? 그거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본인 입으로 나쁘지 않다고 했으면 잘한 겁니다. 네, 혹시 뭐 학교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지만 아마 네. 반에서 상위에 그럼요, 랭크하지 그럼요. 않았을까 네. 또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기 힘들어요. 직업상. 자, 세 번째,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힘든데. 그렇죠. 사실 힘들죠? 요거는 네. 나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나는 자선 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 네. 나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혹시 결혼- 그럼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먼저 결혼 네. 생각할 나이가 또 아니긴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돈을 결혼 자금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더 잘 버는 게 결혼 준비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6번. 6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아니다. 자존심 있어야죠.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럼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자, 7번,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니다. 8번, 나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자, 9번,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못 하실 수도 실천을 있는 것 못할 수도 같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저는 그런 있겠네요.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혹시 뭐 정확히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 상품이 뭔지 아시나요, 유명혜님? 제가 상품을 정확히는 잘 관심을 크게 안 가져서 근데 아마 뭐가 들어있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위험보장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건강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연금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혹시 그런 상품들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건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좋습니다. 아마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쵸, 그쵸. 내주시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본인 명의의 상품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별로 안 싫어합니다. 아니다. 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포용력 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항상 이기려고만 들면은 될 것도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네. 사실은 이 돈 관리랑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 맞습니다. 자,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입니까? 그냥 아니다입니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답니다. 전혀 아니라고 네네.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제가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연구하고 배우는 것들을 사실 옛날에는 뭐 강의장을 가서 하거나 막 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또 사실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분명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지인 중에 그런 앨범이라든지 작사 작곡이랑 한쪽에 계신 분이 계신데 투자가 잘 돼서 돈이 없어서 앨범 작업을 미뤄오던 게 그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나서 앨범을 바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 투자라는 것도 잘 했었을 때 나에게 되게 순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요 유명해 님도 그런 네. 부분, 즉 본업을 해치는 선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네.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미 하고 계실 수도 네. 있어요. 어떠세요, 유명해님?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시나요? 아직 하고 있진 않은데 네.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좀 굴뚝같이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 아닙니다. 네, 할 아니다. 수가 없죠. 네. 자,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다. 지금 쓰기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쓰기도 모자랍니다. 자,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다 할까요? 매우 그렇다 할까요? 매우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죠. 그렇다. 이야. 이런 분들은 매우 그렇다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네. 자, 나는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자, 요거는 이분께서 투자를 또 안 해보셨기 네. 때문에 그런 어떤 진짜 막 ETF나 그런 펀드 투자 말고 뭐 일적으로라든지 뭐 노래를 만들 때도 그것도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시간 투자가 되든 뭐가 되었든 어떠한 투자든 내가 그런 걸 시도하면 공부도 잘하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네. 여쭤보려고요. 성공 확률 혹시 높으십니까? 높은 것 같습니다. 오, 역시 좀 잠재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으신 것 비전이 같아요. 있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항 같은 경우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분명 각양각색일 거란 말이죠. 나는 투자 안 하는데 라고 해서 그냥 이걸 전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또 결과 자체가 좀 더 신뢰도가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좀 제가 부연 설명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번. 자, 19번.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 좋아하는 편이다. 자, 20번.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니다. 네, 이건 아니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도 아닐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니죠. 확실히 지조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통 가운데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좀 빠뜨렸는데요. 네네. 사례자님, 이 보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쪽에 가까운 것이 이제 심리검사에서의 어떤 설정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네. 보통이지만 아니다 쪽에 가까우신 걸까요, 우리 유명희님? 네. 아니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23번.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격은 되게 좋고 뭐 비전이라든지 어떤 활발하신 분도 계시지만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무리지어서 노는데 약간 그런지 약간 뭐랄까요?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고 외향적이지 않은 네, 그런 외향적이지 분들? 않은.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느낌상 이분은 MBTI 성향이 I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좀 생각이 느꼈어요. 들어요. 혹시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약간 내향인이시군요. 이제 MBTI 검사하는데 MBTI 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우리 성향을 잘 파악을 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소비나 돈에 관련한 습관도 녹아있지만 성격이나 비전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검사하다 보면은 살짝 MBTI도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경제 심리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돈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비를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럼 결국 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심리는 어디로부터 온다? 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파악과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유명희님 조금만 화이팅 할게요. 네. 자, 24번.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냐? 첫 번째 없다, 두 번째 1개월, 세 번째 2개월, 네 번째 3개월, 마지막 4개월 이상. 2개월에서 3개월로 하겠습니다. 2개월, 3개월 정도. 그래도 비상자금이 좋습니다. 나름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검사를 완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조금은 수입이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지만 일단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네.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명혜님 과연 어떤 MSIG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유명혜님 같은 경우는 뭐죠? 자, M형입니다. M형입니다. M밖에 없나요? 제 생각에는 네. 분명히 이 뒤에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아하. 본 검사에서 나올 거예요. 예. 네. 아직은 기본 검사기 때문에. 네, 기본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M형이 나온 거지. 근데 M형이 확실하게 나온 거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어떤 창조해내고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M이 나온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그러네요. 라고 조금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분도 있나요, 혹시? 정말요? 네, 그게 NONE, none이라고 해서 논형. 아예 안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논형이 아무것도 네. 안 나온 거군요. 자, 그런데 또 노은형이라고 해서 네. 그러면은 뭐 백수인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멀쩡히 직장도 가지고 있고 뭐 나름 관계도 좋고 이런 분들도 넌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 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못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시청을 통해서 검사한 뒤에 넌이 나왔다라고 해서 나는 쓸모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낙담하지 않을까 마세요. 네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N이라도 있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20대니까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M형 보시면 행동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는 경제 행동 패턴을 아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패턴 속에는 돈을 관리하고 불리고 나누는 행동이 빠져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안정적으로 불어나지를 못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G는 좀 있어 보이셨는데? 좀 나누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기준선에 뭐 많이 미치지 못하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입력할 때 나이도 사실은 들어가다 보니 아. 나이대별로 똑같은 이런 거죠. 뭐 20대, 30대, 40대, 50대가 똑같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과학적입니다. 유명혜님, 네. 지금 일단 돈을 버는 것을 뜻하는 M 수치는 높게 나왔고요. 나머지 네네. 뭐 돈 관리하거나 소비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거는 조금 예상치에 기준치에 못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좀 예상을 하셨던 대로인가요? 네. 좀 예상한 것 같고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혼내는 거는 아니고요. 귀여우시다. 네, 너무 이게 기죽지 않으 학교가 아니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저 20대 분이시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M형.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M형은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특징은 벌기는 잘하지만 소비 투자 나눔은 무계획 또는 무관심인데 사실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무계획 무관심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관심은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겉으로 나오는 이 기본 검사 같은 경우는 M형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고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 인지시켜드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입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옛날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네. 분명히 졸리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해요. 맞아요. 잠을 쪼개든 시간을 쪼개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프라이버시긴 하지만 제육볶음을 좋아해요. 제육볶음을 먹고 네. 이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초코 음료를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루고자 하는 재무 목표가 있으면 물론 밥은 먹어야겠죠. 네. 제육볶음은 먹겠지만 이 커피나 초코 음료는 안 먹을 수 있어요. 아, 회사에 있는 걸 먹던 아니면은 물을 여러 번 마시든 네.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밥까지 안 먹으면서 재무 목표 이루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무모하다고 힘들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혜님도 분명히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일깨워 드린다면 유명혜님뿐만 아니라 20대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그런 역할이나 어떤 그런 일침 조언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저희가 뭐 조언을 이렇게 드리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유명혜님. 네, 알겠습니다. 잘 되라고 드리는 조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혹독한 조언을 해주시죠. 네.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스템의 부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무 관리라고 하죠. 이제 이 월급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뭐 연습실도 있으실 테니까 뭐 월세도 나갈 것이고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뭐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아마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술은 잘 안 드세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자주 드시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음주가 목에 또 목이 영향을 안 좋아. 줍니다. 그럼 성시경 씨는 뭐죠? 그분은 이미 많이 경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드셔도 됩니다. 아, 그쵸, 그쵸. 하지만 네, 아직 지금 경지에 관리해야 오르신 될 상황이니까. 관리해야 네. 되는 차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술 담배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예 안 합니다. 그렇죠. 아, 역시 자기 맞아요. 관리 하나는 자기 최고입니다. 관리는 이분은 제가 본 검사가 좀 기대가 돼요. 아. 본 검사가 분명히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 분명히 노래 작업하실 때도 이 시스템 안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돈 관리도 작더라도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MSIG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니까 M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양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 버는 거에 대한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사실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80%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랑 I가 보시면 사실 이거 S, I가 나왔어도 돼요. 아, 그러네요. 지금 기준선에 거의, 굉장히 그렇죠. 가깝다. 거의 간당간당하죠. I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선이 60%인데 네. 60이 나왔지만 분명히 뭔가 한 문항 정도가 아하, 아쉬웠나 봅니다. 한 끗 차이. 예, S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 검사가 기대가 되고 네. 아마 G 같은 경우는 금방 올라오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뭐 30, 40대 분들도 막 G가 30%, 막 40% 이런 경우가 많은데 20대임에도 불구하고 45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이런 분들 좀 많이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잠재력이 높은 분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조금 조언을 얹어드리자라고 하면 네. 사실 이 향상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의 어떤 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뭐 고정비와 비정기 지출 항목들을 정리화해서 구조화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자동저축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강제저축 있죠.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고 아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가사를 쓰시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적는 거 있죠. 네. 뭐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특화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소비 일기를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일기라고 하면 오늘 내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의 일상을 정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이런 소비를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인을 예로 들면 내가 오늘 직장에서 혼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초콜릿 하나 사 먹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닭강정 냄새가 너무 좋아서 원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닭강정 냄새를 참지 못하고 치킨집을 돌진을 해버렸다. 이런 순간순간의 소비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써보는 겁니다. 아, 정말 가계부적듯이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기처럼 적는 거군요. 내 네. 감정 상태까지 맞아요. 해서. 그러면 오. 물론 먹는 걸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네. 하지만 불필요한 소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아.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그럼 뭐 모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 기록을 하거나 회자를 하면 아마 다음번에는 그런 냄새가 나더라도 참자. 아, 좋은데요? 참자. 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나 이거 모아서 이거 아껴서 앨범 내야지. 이거 맞춤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유명해님 어떠세요?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고프신 것 확실히 같아요. 네. 확실히 내향이시다. 네, 너무- 아니, 네. 너무 혼내지 않았는데 어. 혹시 너무 서운하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네. 계속 더듬으시는데. 아니, 유명해님. 네네. 그 가사 적을 때 습관처럼 소비 일기 하루에 한 줄씩만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죠. 이렇게 소비 일기 적어가지고 나중에 한 줄, 두 줄 모아서 또 노래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확실히 내향이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명해님 비전이 굉장히 크고 꿈도 잘 이뤄나가고 계신 20대 시청자 만나봤는데 명해님 오늘 어떠셨나요? 몰랐던 정보도 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조금의 힌트를 얻은 것 같아서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비 일기 시간 꼭 내서 짬짬이라도 적어보시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는 여기서 이제 연결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본검사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명해님 최초로 20대 시청자의 사연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본검사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방송 중에 진행을 했고, 기본 검사는 방송 중에 함께 진행을 했고,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본검사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는 마찬가지로 미리 이미 끝내놓으셨고, 저희는 검사 결과지만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도 기본 검사와 본 검사 때 결과가 많이 달랐나요, 본부장님? 네, 확실히 그 아슬아슬했었던 이 S와 I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마지막 먼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네. 먼저 화면을 띄워봐 드렸는데 MSI 즉 항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보시면 뭐죠? MSI로 나왔습니다. MSI. 네. S랑 I가 확실히 기준선을 이번에는 넘었나 보네요. 네, 기준선을 확실히 넘으셨고요. 어. 실제로 아까 I가 거의 60%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죠. 보시면은 바로 딱 0.60. 이게 오. 이제 아마 한 문항 정도가 더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또 돈 버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준선을 잘 넘으셨고요. 돈 쓰는 행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와 G는 아까랑 어떻게 보면은 아니죠. I랑 G죠. I랑 G는 사실 아까랑 수치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M과 S가 사실 오락가락 약간 조금 바뀌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상세 결과를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세트 검사 상세 결과를 보시면 네. 꿈목표가 약간 조금 이야. 미치지 못하게 나온 걸 네. 제외하고는 삶의 활력, 돈 버는 행동, 계획성, 치밀성, 위험 네. 노출도, 사행 일치가 다 양호하게 나왔어요. 아니 이분은 그
기본 검사에서 M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족하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 네. 본 검사에서는 너무나 육각형 인간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종종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기본 검사를 할 때는 약간 대충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기도 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 뭐 당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신뢰도가 있네.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이게 진짜 나오네. 그러니까 본 검사를 하실 때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죠. 제대로 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네. 하셔야 되고 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 처음 검사할 때와 본 검사와 할 때 그 차이가 일어나는 거는 선택하는 문항의 차이도 있지만 약간 마음가짐의 차이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좀 긴장의 여부도 사실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분은 20대이시다 보니까 저는 마인드세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계획성 치밀성과 뭐 위험 노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성 치밀성. 사실 계획성과 치밀성은 조금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뉘앙스를 조금 풍기는 것 같습니다. 계획과 치밀함은 약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이 경제심리 측면에서 계획성과 치밀성은요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위험관리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위험에 어느 정도 민감한지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을 대비 항상 깨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돈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커리어라든지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네네. 평소에 생활 패턴이 치밀하지 않고 좀 덜렁댄다, 깜빡깜빡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돈 관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검사 항목을 보시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에 신청자분들이 선택하신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뭐 외출 시 물건을 챙기지 않아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각종 청구서의 납부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아하. 것들을 다 보시면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직은 부모님과 살고 계시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평소에 꼼꼼하게 사실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다시피 가계부 안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일기나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큰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또 작은 것들을 사실 놓치는 그쵸.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못 잡아주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또 이제 내려보면 이번에 유형 검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린고비형도 제가 혹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자린고비형은 진짜 안 쓰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네. 쓰기는 쓰는데 좀 아껴 쓰는 분들. 아까 저처럼 뭐 그 커피나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먹는다.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분들도 자린고비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모험가형이나 사냥꾼형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린고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게 나오는 분들이 꽤 계시다 보니 제가 코멘트를 좀 더 드리면 이 자린고비형이 사실은 너무 크면은 안 돼요. 일단 유형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제가 좀 더 절제된 용어로 짚어드리면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려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 말로 안간힘을 쓴다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간힘을 쓰는데 아낄 거 아끼고 쓸 거 써버리면 그건 자린고비형이 아닌 거예요. 아끼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안전한 저축 위주와 조금 보수적인 투자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위험한 어떤 지점이 뭐냐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 자꾸 아끼려고 하니까. 안 안 쓰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뭐 운동을 하고 치맥 한잔 하러 가자라고 네. 했는데 치맥하면은 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적게 나올 그렇죠. 거예요? 많이 나가죠. 네,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맞다, 나 돈 아껴야 되는데 네. 치맥 계산해 보니까 치킨에 맥주에 아. 분명히 몇 명이고 계산이 다다다닥 돼서 나 지금 나 혼자 밥 먹으면 한 7, 8천이면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n분의 1 네, 네, 하면 네. 한 2, 3만 원? 안 돼.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축구만 하고 헤어지면 안 되겠죠. 그쵸. 예, 뒤풀이 시간도 가지면서 우애도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고 나면 뭐가 땡깁니까? 맥주 맥주 땡기고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또 치킨이 땡겨요. 그러면은 치맥하러 가자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나 집 가서 혼자 밥 먹으면 아끼거나 아니면 뭐 도시락 하면 뭐 7, 8천 원이면 되는데 치맥하면 몇 명이지? 치킨 몇 마리, 맥주 몇 개. 어떻게 나 너무 돈 많이 나가 이러면서 안 가는 경우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럼 뭐 그거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 대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린고비형이신 분들은 네네. 좀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명해님께서 이 유형 가운데 자린고비형이 가장 높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렇게 20대일 때는 조금은 자린고비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검사 결과로 조금 더 내려와 보도록 하면요, 의존성, 그다음에 저소비, 일중독, 와 뭔가 딱 봐도 약간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드는데요. 의존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어디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제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존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디인가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드시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이런 의존성이 있다고 나온 건가? 의존성은 한마디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남의 뒤에 좀 숨어서 아. 조금 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도전 정신과 독립심 그리고 책임감의 결여에서 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중독, 사실 일중독 증세가 있죠. 네, 보시면은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쉬는 날에도 회사 일에 신경 쓴다. 이분은 이제 노래에도 신경을 쓰겠죠. 그쵸. 돈을 더 벌거나 일을 끝내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니까. 네,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잘 쉬지 않고 네, 계속 초과로 하겠죠. 네네. 일을 좀 적게 하자고 자신이나 가족과 약속을 해도 잘 안 지켜진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일중독이 사실 이 가장이신 분들, 대표님들 상담할 때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중독이 너무 크면 네. 물론 돈과 관련돼서는 영향이 없을 수 있겠죠. 왜냐면 뭐 많이 버는 쪽이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정에도, 나의 일상, 뭐 나의 사람이라는 존재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일중독이 많이 나와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일단은 겁니다. 약간 자린고비, 저소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중독이 좀 포착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군요. 네. 그리고 저소비도 저소비 증세가 높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을 잘 구입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려고 모임이나 오락 등을 극도로 자제한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아이 성향이시기도 하고 또 노래에 집중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저소비의 증세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뇌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뇌구조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물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나누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다른 분들보다는 나누기 크기가 살짝 커요. 아, 한 칸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게 우리가 아까 기본 검사할 때도 이분께서 나누는 거에 대한 생각이 사실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스스로가 조금 더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적게 나왔다 뿐이지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에 대한 부분을 뭐 억지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또 급여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충분히 개선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기준점보다는 작게 나왔지만 그래도 특히 이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검사할 때 파악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포용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건 나이가 들면서 충분히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갈 때니까 점점 더 이러한 자신의 돈 쓰는 습관, 돈 관리 능력 잘 다듬으셔서 큰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앨범 20개 나는 목표도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민규 본부장님과 시청자 전화 연결 오늘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나의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돈을 버는 데 있어서의 태도 같은 것도 짚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로 함께 나에 대한 어떠한 돈 관리 능력을
솔루션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나는 혼자서 심리검사 해볼래요. 저도 내향인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해서 검사 링크로 연결되니까 활발하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간다. 마이머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